네, 건축법의 기출문제 계속 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의 용어 정리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용어 정리는 내용이 좀 많아서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올라갑니다. 자,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해가지고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한 건축위원회, 중앙건축위원 안에다가 이 분쟁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 민원 전문위원회는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설치한 지방건축위원회 안에다가 이런 민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 분쟁 쪽은 중앙에 있는 거고, 이 민원 전문위원회는 시도나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에다가 둘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시험 문제에서 이 분쟁 전문위원회가 제정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분쟁이 생긴 당사자 간에 1인 이상이 신청하면 조정 신청이고, 분쟁이 생긴 당사자 합의로 신청하면 재정 신청인데, 이 재정 신청 대상이라는 게 뭐냐 이따 볼 겁니다, 문제로. 그리고 민원 전문위원회 설치 대상은 어디고, 도지사가 민원 전문위원회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났으니까 도지사가 설치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련된 규정들.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었는데, 수면 위에 짓는 건물은 어떤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건축법의 완화 규정과 배제 규정을 혼합해서 이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일단 볼 건데, 문제를 좀 보시면서 관련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17번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자, 용어 정리 1번에서 16번까지 풀었으니까 17번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자,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철도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은, 이건 창고, 철문하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배제하므로 건폐율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자,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은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배제하기 때문에 건폐율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죠. 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도 창고, 철문하에 들어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모두를 배제하고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1번, 2번 다 맞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지문들을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건축법의 모두를 배제하는 건물들. 자, 그 다음에 3, 4, 5번은 자, 이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비도시 지역이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고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이 아니다. 그럼 이게 자, 건축법상 6가지 규정만 배제하는 거죠. 그 6가지 규정은 대도, 건건, 방, 분입니다. 살펴볼 겁니다. 자, 대도, 건건, 방, 분이기 때문에 이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4번도 같은 내용이네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면서 계획관리지역이고 읍이나 동이 아닌 지역이니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규정 2개, 그 다음에 방화지구 관련된 규정들, 분할 제한 같은 경우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도, 건건, 방, 분. 자, 그래서 여기 건축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5번이 문제가 있죠. 자, 똑같은 조건 하에서 건축법상 용적률은 그 6가지 배제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적용을 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지금 5번인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3, 4, 5번 지문을 풀 때 건축법은 다음원 하나의 지역은 1조부터 여기 맨 뒤에 조까지 113조까지를 전부 적용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진 지역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 1번은 2번이 아니더라도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이면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면적 적용지역 외의지역이면 가로 열고 도시지역이 아니고 행정구역상 면단이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이런 3가지 조건이 모두 맞는 지역은 6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대, 도, 건, 방, 분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상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도로를 지정 폐지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다. 자, 건축선을 후퇴해서 정한다. 우리 소요도비 미달 같은 거 있을 때. 자, 건축선이 거지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된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자,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내화 구조로 건축해야 된다. 대지를 분할할 때는 60, 150, 150, 200. 요 면적보다 미말되면 분할될 수 없는 거죠. 이 6가지 규정은 이렇게 비도시지역 면적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여기 지구단위 구역이 아니면서 비도시 지역이고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이 아닌 면적에서는 아까 이런 분할 제한 적용되지 않고 같은 조건 하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데 이 용적률은 아까 6가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적용을 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비도시 지역 면지역에서도 3, 4, 5번 같은 경우는 건축법의 6가지를 배제하는 그런 지역이고 1, 2번 같은 건물들은 건축법의 모두를 배제하는 건물이니까 이거를 잘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1, 2번하고 이렇게 3, 4, 5번을 이거로 혼합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건축법의 배제 관련된 규정들 정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자,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조정 제정 대상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한 중앙건축위원회 안에다가 이런 건축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해주는 위원회, 분쟁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 분쟁 전문위원회는 분쟁이 생긴 당사자 중에서 어느 일방이 1인 이상이 신청하면 조정 신청이고 분쟁이 생긴 당사자 간에 합의로 신청하면 재정 신청입니다. 보통 조정 신청이 있으면 60일 안에 그 절차를 마쳐야 되고 재정 신청이 들어갔을 때는 120일 안에 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60일과 120일도 알아두십시오. 근데 이 문제는 분쟁 전문위원회 조정 신청과 재정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공사 시공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이거 조정 재정 대상에 맞습니다. 자, 전문 기술자와 피해를 입은 주민 간의 분쟁, 그 다음에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근데 건축 허가권자하고 허가 신청자의 분쟁은 이 분쟁 전문위원회가 처리해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답이 4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주와 공사 감리자 간의 분쟁, 이 공사 감리자가 건축 관계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건축주와 이 공사 감리자는 둘 다 건축 관계자이기 때문에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도 처리 대상이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이걸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분쟁 조정 신청 대상은 여기 건축 관계자와 주민 간의 분쟁, 그 다음에 주민과 전문 기술자 간의 상호 간의 분쟁, 기술자와 관계자 간의 분쟁,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번 보시면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그 다음에 건축 관계 전문 기술자와 주민 간의 분쟁, 3번 보시면 건축 관계자들하고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아니면 건축 관계자 상호 간의 분쟁, 인근 주민 상호 간의 분쟁, 그 다음에 건축 관계 전문 기술자 상호 간의 분쟁, 여기 건축 관계자 안에서도 분쟁이 생기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거는 이런 삼각형 내에서만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대상이지 건축 관계자와 허가권자, 건축 관계자와 건축 지도원 이런 사람들 간의 분쟁은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건축 관계자는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입니다. 시공하는 사람, 건축주, 설계, 감리자가 건축 관계자이기 때문에 건축 관계자하고 주민 간의 분쟁은 자, 처리 신청 대상이 되는데 건축 관계자랑 허가권자, 건축 관계자랑 뭐 지도원 뭐 이런 식의 주민과 허가권자 이런 것들은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건축 관계자, 주민, 기술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상호 간의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건축 관계자끼리 간의 분쟁 이런 식으로 이거 해결하시면 문제 해결이 될 겁니다. 이 문제 풀어보실 때 1번 문제가 자, 공사 시공자는 건축 관계자죠. 관계자하고 주민 간의 분쟁. 자, 전문 기술자와 피해를 입은 주민 간의 분쟁. 여기 지금 그 조정 재정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근 주민 상호 간의 분쟁. 그다음에 허가권자랑 건축 허가 신청자. 건축 허가 신청자가 건축주니까 건축 허가 신청자, 건축주, 건축 관계자하고 허가권자 간의 분쟁은 해결 대상이 아니다.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뒤에 또 나옵니다. 자, 19번 문제. 자,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설치한 지방건축위원회 안에다가 이런 민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지사가 자,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설치한 도지사가 설치한 지방건축위원회 안에다가 민원 전문위원회 두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치 대상이죠. 시도지사나 시군구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안에다가 민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민원 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자, 민원 신청자와 허가권자에 한한다가 아니라 이게 참고인도 있고
그 밖에 업무 담당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인하고 허가권자의 하나다가 아니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참고인, 그 다음에 업무 담당자 이런 사람들도 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정답 이건 2번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민원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문서에 따라 신청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고, 4번 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자, 위원들이나 이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서를 열람하게 하고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해서 조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의 운영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는 지문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은 2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민원전문위원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그 심화 요약집에 이런 것들이 써 있으니까 이런 것들 내용들, 관련 내용들 147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직접 책을 구입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파일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 밴드에 가서 파일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이 보시면 이것도 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조정 제정 대상이 아닌 것은 32의 문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대상이 되는 걸 찾는 거죠. 네, 분쟁 전문위원회 조정 제정 대상이 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건축주와 건축 신고 수리자, 건축 신고를 받아주는 사람은 건축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허가권자 관청과 건축주라는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같은 거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 공사 시공자, 건축 관계자와 요 지도원도 우리 행정청이 임명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 허가권자 관청과 감리자 대상도 아닌 거고, 자, 건축 관계 전문 기술자와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요게 바로 아까 분쟁 전문위원회 조정 재정 신청 대상이 되는 게 맞겠네요. 4번입니다. 자, 여기도 허가권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관청과 주민 간의 분쟁은 이런 건 나중에 행정 심판 이런 거로 가는 거지, 이 조정 재정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문제를 다시 한번 몇 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은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게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우리가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이 30가지 건물의 용도를 이렇게 9개의 시설군으로 나눠서 시설군에서 상위군으로 올라가면 허가, 하위군으로 내려가면 신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이렇게 좌우로 바뀔 때는 신청인데 지금 1번 지문은 이 단독주택이라는 건물 용도 안에서 세부 건물이 바뀌는 겁니다. 단독주택이라는 건물 안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포함되어 있죠. 단독주택이라는 용도 안에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럼 단독주택이란 요 건물 범위 안에서 세부 건물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바뀌는 거는 단독주택, 그 동그라미 그 단독주택 하나의 용도 안에서 세부 건물이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대장 변경 신청도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맞습니다. 자, 일종 근린생활서를 의료시설로 변경할 때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거로 봐야 되겠죠. 자, 숙박서를 수련시설로 변경할 때는 용도 변경 신고사항이다. 숙박서를 숙박설이면 여기 파는 숙 여기 있고 수련시설이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한 칸.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자, 4번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할 때도 이것도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허가 대상인데, 자,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할 때는 이건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용도 변경 허가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용도 변경 허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답을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자동차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 산업시설군에서는 공장 창고에서 위험물을 자원순환으로 운수하다가 사고로 죽어서 장례 치르고 묘지 가서 묻힌 겁니다. 이 7개의 건물의 용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기통신에는 방송통신하고 발전, 자, 문화 및 집회, 문자로 시작하는 시설군에는 문종관시가 있고 문종관시는 위에 있다. 자, 판원숙씨 위에 있죠. 자, 판원숙씨가 영업을 잘하는 분인데 영업 잘하는 판원숙씨가 돈을 절약하려고 여기 다중생활설에 살고 있고 그 다중생활설에 살고 있는 판원숙씨 위에 문종관씨가 있는 겁니다. 자, 교육시설군, 의료교육을 위해서 노유자들을 수련시설로 보내서 야영시킨다.
근린생활설군 1종과 2종 근린생활설, 다종생활설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자, 주거 및 업무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하고 업무보는 업무시설이 있고 업무보다가 교정이나 군사시설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동식물 관련시설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자, 이 시설군을 항상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용도 변경 문제네요. 자, 신고 대상인 경우를 모두 고르면, 자, 요게 지금 디귿번하고 미음번이 신고 대상입니다. 장례식장을 종교로 바꾸고, 일종 근린생활설을 업무로 바꾸는 거는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하위군 변경이고, 나머지는 다 상위군으로 올라가는 변경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답이 4번 디귿 미음입니다. 신고 대상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시면 일종 근린생활설을 업무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장례시설, 장례식장 같은 경우를 종교로 이렇게 바꾸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장례식장 같은 장례시설을 종교시설로 이렇게 일종 근린생활설을 업무로 바꾸는 거는 다 신고 대상이고 나머지는 다 허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자, 건축법 적용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물은 자, 창고, 철문화입니다. 자, 창고, 철문화, 컨테이너 간이창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물들, 그 다음에 지정, 임시지정 문화재, 그 다음에 하천의 수문 조작실입니다. 그럼 지역자치센터는 일반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고 지정문화재, 건축법을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로부지 안에 있는 보행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그 다음에 또 철도나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도 2번과 유사한 거기 때문에 건축법 모두를 배제하는 건물이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3번, 24번은 대선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대선과 관련된 주요 구조부네요. 자, 대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주요 구조부, 대선과 관련된 주요 구조부 문제인데, 자,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자, 우리가 주요 구조부는 6부분이 있습니다. 수직으로 세워지는 기둥, 그다음에 내력벽, 그다음에 수평으로 들어가는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다만 최하층 바닥과 사이 기둥, 5개 계단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건물 실내에 있는 주계단, 건축물의 지붕의 기본 뼈대인 지붕틀은 주요구조부니까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디귿하고 리을 정답이 3번이겠네요. 자, 25번. 자, 건축법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를 또 이렇게 혼합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연습을 많이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나오면, 고자가 나왔으니까 창고, 철문화는 건축법에 모두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는 거 맞습니다. 자,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아래에 있는 운전보안시설도 창고, 철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법상 모두를 배제하므로 건폐율 용적률 같은 규정도 당연히 배제가 되는 겁니다. 자,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은 건축법의 모두를 배제하므로 건축법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도 당연히 배제가 되는 겁니다. 자, 3번은 도시지역 외의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서 행정구역상 면지역이니까 건축법 6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대도, 건건, 방, 분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거죠. 자, 이렇게 비도시지역의 면지역이란 말이 나오면 6가지 규정만 배제하는 건물이 되는 겁니다. 자, 건축주, 설계자, 건축 관계자는 이 법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을 하면 자, 대지나 건물에 대해서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 요청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위에 짓는 건축물, 그 다음에 31층 이상 건물 이런 것들은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건축 관계자가 허가권자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5번이 답인데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15년 이상이 지난 건물이면 이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로 보고 리모델링 필요한 건물은 건축법에 완화 요청을 하는 거지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자,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는 거는 창고, 철문합니다. 자, 이거는 15년 이상 지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건물이니까 정답을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이 4층짜리 건물을 병원으로 쓰다가 이거를 서점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병원이면 의료시설이고 이 서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종 근린 같은 거로 볼 수 있는데 자, 병원에서 서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 때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국토계획법 내용하고 막 혼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봐야 됩니다. 이거 심한 문제입니다.
자, 심화 문제로 표시했고요. 자, 일단 옳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자, 갑이 용도 변경을 위해서 갑이 지금 4층짜리 병원을 서점으로 변경할 때 대선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대선에 관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이게 원래 기본적인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었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 모두 맞는 건물을 대선 같은 거 할 때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4층짜리 건물이면 3층 미만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 그 건축법에서 건축사가 기본 설계를 해야 되는데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건물 중에 하나가 200 미만, 3층 미만의 규모를 갖춘 200 미만도 맞고 3층 미만도 맞는 건물의 대선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데 4층이니까 이 3층 미만을 벗어났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자,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이게 맞습니다. 아까 시설군에서 자, 이게 건축물의 서점 같은 경우는 2종 근생으로 봐야 되고 아까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하위군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변경이니까 이거는 신고 대상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갑은 서점에서 다른 용도를 추가해서 복수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점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휴게음식점 같은 것들을 복수로 해서 용도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에 서점에서 이제 우리 커피 같은 걸 파니까 휴게음식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복수로 서점 플러스 휴게음식점 이렇게 복수로 해서 용도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 준주거 지역에 위치했다면 우리 예전에 그 국토계획법상 준주거 지역에서는 이 건축 제한 건물의 종료 제한 보시면 서점과 여기 병원 같은 것들이 둘 다 가능한 건물이기 때문에 병원이 준주거 지역에서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종 근생 중에 서점 같은 거는 되는데 단란주점이나 안마실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단란점이나 안마실수는 용도 변경이 안 되고 이런 서점 같은 경우로는 준주거 지역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건데 옥상에다가 피난용 광장을 만드는 건물이냐 4층짜리 서점으로 바뀔 때 자, 우리 요거는 일단 정답은 2번으로 보시고 이것도 아닙니다. 5번도 틀렸는데 왜냐면 옥상에다 이렇게 광장을 설치해서 불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용도의 광장으로 평상시에는 이렇게 휴게 용도로 쓰겠죠. 자, 그런데 5층 이상이면서 다음 용도로 쓸 때만 옥상 광장을 의무 설치입니다. 5층 이상인 층이 자, 보시면 이종 근린 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 집회등 같은 거,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그 다음에 주점, 장례시설입니다. 근데 2층 이상인 이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여기 서점이라는 건물들은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5층 이상의 층이 다음 용도로 쓸 때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서점 같은 경우는 옥상 광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물이죠. 아까 건물 자체가 4층이라고 했으니까 5층 이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건물 종류에 5층 이상인 층이 그래서 건물의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5, 6층 부분이 공연장이나 종교집회장, 이종 근생 중에서 문화 및 집회, 전시장, 동물원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종교, 판매, 주점, 장례시설 같은 경우를 5층 이상의 층에 이런 건물들을 사용하고 있으면 옥상에다가 대피용 옥상 광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아까 문제의 조건에서는 4층이라고 했으니까 5층이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해당 건물의 서점은 옥상 광장을 설치하는 대상 건물이 아니니까 4번, 5번 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국토계획법을 섞어서 냈고 자, 일단 정답은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맞추는 분도 꽤 있었는데 용도 변경과 시설군 내에서 이 서점은 2종 근생이고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이니까 의료시설이 2종 근생으로 내려갈 때는 하위군으로 이동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 신고사항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다른 질문들은 잘 모르더라도 답은 확실하게 2번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27번 건축물의 용어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건축물을 이전할 때는 건축에 들어가는 거죠. 건축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이번에 고층 건물에 해당이 되려면 층수가 30층 이상이고가 아닙니다. 30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120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건물 높이가 120m 이상 이렇게 되겠죠. 자,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되고 나서
종전 규모 연면적보다 늘리면 이건 재축이 아닙니다. 이렇게 늘리면서 공사하면 이거는 신축이거나 아니면 증축으로 가야 됩니다. 재축이 되려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고 종전 규모 이하로 건축했을 때가 재축이고, 만약에 사이즈가 늘어나면 전부 멸실되고 나서 늘어나면 신축, 일부 멸실되고 나서 늘려서 다시 지으면 증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늘어난다는 표현이 재축하고 안 맞습니다. 자, 내력벽을 해체하고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 자, 이것도 우리 앞에서 본 지문하고 거의 비슷한데, 자, 우리 내력벽이 주요 구조부니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자, 건물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게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전 공사의 조건이 안 맞습니다. 자, 2, 3, 4 다 틀렸고, 그 다음에 내력벽을 증설해서 건축 면적을 늘린다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대선 공사가 아니라 증축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거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에 보시면 이 값이, 자, 이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수면 위에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 규정의 일부를 완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완화 요청할 수 있는 그 건물 규정이 무엇인지 그거를 찾는 겁니다. 이게 답이 좀 5번인데, 자, 이건 좀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수면 위에 건물 지을 때는 수면이기 때문에 수면 위에다가 우리가 수면 밑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뚝 같은 걸 박아서 수면 위에다 건물을 질 수 있으니까 대지의 안전 규정, 대지에서 토지 굴착 부분, 대지에다 적용하는 규정, 대지의 공개 공지 설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에서 건축선의 후퇴, 이런 것들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면 위에 짓는 건물이니까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관련 규정들을 완화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대지 분할도 수면 위에 짓기 때문에 완화 요청할 수 있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같은 경우도 완화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조경, 공개 공지, 건물의 높이, 대지 안전 같은 것들은 대지 쪽 관련 조항들은 수면 위에 짓는 거기 때문에 완화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내진 등급 설정 이런 규정은 완화 요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32회 때 이런 걸 내주시면 이거는 거의 킬러형 문제,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자, 이게 수면 위에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대지 쪽 관련 규정들을 완화 요청할 수 있다. 대지 안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규정, 건축선을 후퇴하는 규정, 이런 것들은 수면 위에 지을 때는 완화 요청할 수 있고,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 요청할 수 있고, 대지의 분할도 완화 요청할 수 있는데, 높이 제한까지 아까 저기 이렇게 뭐 내진 등급 설정 이런 것들은 완화 요청 대상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답 5번으로 보시고, 자, 작년도에 우리가 마지막 문제로서 일종 근린생활설에 해당하는 것 사이즈가 1000제곱미터고, 자, 우리 극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 사이즈가 이 1000제곱미터까지 읽어보시면 극장이, 우리 극장이나 공연장 같은 것들이 이게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5번 용도인 문화 및 집회고, 이게 저게 2종 근생이고, 사이즈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크면 5번 용도인 문화 및 집회니까 이게 지금 1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극장 같은 경우가 극장이나 공연장 같은 것들이 500 미만이면 2종 근생, 500 이상으로 크면 5번 용도인 문화 및 집회니까 1000제곱미터짜리 극장이면 이거는 문화 및 집회로 봐야 됩니다. 자, 서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2종 근생으로 봐야 됩니다. 자, 탁구장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생인데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게 13번 용도인 운동시설로 봐야 됩니다. 자, 파출소도 1000제곱미터 미만 같은 공공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1종 근생인데 1000제곱미터라고 나왔으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을 그 이상으로 봐야 되죠. 1000제곱미터 미만에 들어가지 않고 1000제곱미터 이상에 들어가므로 이거는 14번의 업무시설로 봐야 됩니다. 파출소가 1000제곱미터면 이거 14번 정도인 업무입니다. 자, 산후조리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1종 근생이니까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5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용어 정리 다 끝냈고, 우리 다음 강의는 건축허가, 건축허가 내용도 1번 강의하고 2번 강의로 나눠서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이 공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단순한 숫자를 우리가 기억하는 건데 연습을 여러 번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건축법 공부 이렇게 좀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